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시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몇 번의 만남에서 저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처음 만나던 날부터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꾸민 음식을 가져가며 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요리를 전공하고 호텔에서 일했던 경력을 알고 있었기에 제 요리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너무나 기뻤고 결혼 후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노력이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하려고 애썼던 태도가 오히려 시댁 사람들에게 제 위치를 낮게 보게 만든 건 아닐까 싶네요. 처음에는 칭찬이 많았던 시댁 식구들이 점점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넌 요리를 배운 사람이니 이 정도는 쉽겠지? 라며 제가 준비한 음식에 대한 감사를 건너뛰곤 하셨습니다. 시댁의 다른 친척들 역시 제가 준비한 음식이나 선물에 대해 고마움보다는 기대를 먼저 보이며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는 저를 주방의 일손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번엔 준비 왜 안 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농담처럼 일이 없으니 이런 거라도 해야지 라고 하시며 저를 가볍게 대하셨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그것이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문제는 결혼을 하고 첫 명절 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들이 저를 당연시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시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저는 첫 명절을 통해 시댁 식구들에게 정성과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준비만큼은 완벽하게 해내야겠다고 다짐했고 혼자서 명절 음식을 모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일을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제가 준비를 시작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집에서도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간단히 하자. 꼭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 식구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면 당신이 더 편해지지 않겠어? 내가 노력을 더 해볼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오지랖 오지게 떨었었네요. 마치 이쁨 받고 싶어 안달난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잘 지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호구짓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실 만한 전통적인 명절 음식을 비롯해 조금은 특별한 메뉴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그야말로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전 종류를 만들기로 했죠. 동그랑땡, 호박전, 동태전, 꼬치전까지 하나하나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배합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동그랑땡은 고기와 두부의 비율을 맞추고 여러 가지 채소를 곱게 다져 넣어 고소한 맛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꼬치전은 시댁의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해 색감과 모양을 신경 써서 보기 좋게 만들었죠. 전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갈비찜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미리 핏물을 빼고 간장 양념에 재워둔 뒤 오랜 시간 약불에서 졸이며 부드럽게 완성했습니다.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들게 하려고 몇 번이고 국물을 끼얹으며 신경을 썼죠. 이 외에도 잡채, 나물무침, 송편,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유학 시절 배운 기술을 살려 전통적인 명절 음식에 약간의 현대적인 터치를 더한 요리도 추가했죠. 고소한 전통떡을 사용해
작은 에피타이저 스타일의 떡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디저트로는 꿀과 과일을 이용한 한과 스타일의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며 저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찼고,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 때는 간이 맞지 않을까 몇 번이고 맛을 보고 조정했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손끝 하나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음식을 맛보고 기뻐하실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고 시댁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제 정성이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었는데 당신 정말 대단해. 괜찮아. 다 같이 모이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 보면 나도 보람을 느낄 거야. 몸은 피곤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제 음식을 맛보고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첫 명절을 향한 제 열정과 정성은 그야말로 최선 그 자체였죠. 명절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뒤 시댁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차에 음식을 실으려고 준비를 하던 그 순간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케, 혹시 음식 준비했어? 네, 형님. 음식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아, 역시. 시킬 것도 없이 알아서 할 일 같아서 물어봤어.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니네 집 금방이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신우이가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으니 잠깐 들르겠다는 건가 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정말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신우이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을 보더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면 올케 진짜 한참 수고했겠네. 뭐 결혼 전에도 잘하더니 결혼 후엔 더 잘하네. 여자는 자고로 음식 하나 끝내주게 하면 끝이라니까. 수고했어, 올케. 그 말투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어디선가 묘하게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기분을 억누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구들 드실 거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제 이거 들고 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신우이는 제 대답을 듣고도 전혀 망설임 없이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잠깐만요, 형님. 그거 시댁에 가져가려고 준비한 건데. 옳게. 잘 먹을게. 이렇게 잘 할 줄 알았어. 결혼 전에 보니까 너 잘하더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잘하네. 앞으로도 부탁해. 아, 이 음식들 우리 시댁에 가져갈 거야. 가서 내가 했다고 자랑 좀 해야겠어. 역시 최고. 고마워, 올케. 이렇게 음식을 다 해놓고 진짜 최고라니까. 이 갈비찜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건 우리 애들도 엄청 좋아하겠네. 어, 전도 완전 색깔이 예술이다. 잡채도 있네? 와, 진짜 대박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져가다니요. 그건 시댁에 가져갈 음식이에요. 집에 가서 다시 하면 되지. 올케가 워낙 요리를 잘하니까 거기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런 거 한 번 더 하는 거 문제되는 사람 아니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뻔뻔한 수준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내가 밤새워가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서
시댁에 다시 음식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신우의 가방에 음식이 하나 둘씩 담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뻔뻔함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신우이는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모든 음식을 챙긴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게? 그럼 난 먼저 갈게. 진짜 잘 먹을게. 야, 고맙다. 누나 간다. 그 말을 남기고 신우이는 활짝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신우이가 뻔뻔하게 웃으며 음식을 한가득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어이없어 하며 신우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누나가 방금 우리 집에 와서 음식 가져갔어. 이 사람이 밤새 준비한 음식인데.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왜 니들 마음대로 음식을 했어? 그동안은 여자친구일 때 받아 먹었지만 이젠 다르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은 아주 좋은 재료로만 음식하는 거. 그 재료들은 내가 미리 준비해놨어. 집으로 올 필요도 없어.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재료들 아마 지금쯤 니네 집에 슬슬 다 도착할 거다. 그 재료도 도착하면 그걸로 제대로 만들어서 싸가지고 와. 오늘 밤에 오면 되겠네. 그리고 누나가 음식 좀 가져간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더 많은 음식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억눌린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방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택배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드러운 한우, 싱싱한 생선, 크고 탐스러운 과일까지. 모든 재료들이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이걸로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니? 그리고 신우이가 음식을 가져간 것이 당연하다는 시어머니의 태도로 인정해야 한다니.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택배 상자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뻔뻔한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뻔뻔하게 나가야 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 도저히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합이 아주 잘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재료들을 차곡차곡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죠. 시댁이 아니라 바로 저희 친정으로 말이죠. 운전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러는 겁니다. 좋은 재료들이니 장인어른 장모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럼 엄청 좋아하실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신나게 즐기자고. 친정집에 도착하자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온 고급 재료들에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갑자기 웬 고기랑 생선이 이렇게 많아? 시댁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재료로 처음 맞는 명절이니 솜씨 좀 부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아빠, 이 딸이 오늘 제대로 솜씨 한번 부려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부엌에서 고기를 굽고 생선을 조리하고 과일로 디저트를 만들며 즐겁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이 완성되고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참 웃고 떠들고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안 오니? 지금 몇 시야? 왜 아직도 집에 안 오냐고? 아, 엄마, 저희 지금 처가에 와 있는데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빨리 너 며느리 바꿔. 지금 당장 바꿔봐.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제게 휴대폰을 건네며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재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친정 부모님께서 너무 만족해 하시네요. 고기도 생선도 과일도 최고급이에요. 특히 과일이요. 어머, 뭐 꿀이라도 발라두신 건가요? 어쩜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 뭐? 너 지금 그걸 친정으로 가져갔다고? 너 미쳤니? 그걸 왜 거기로 가져갔어? 어머니, 시댁에 가져갈 음식은 형님이 다 훔쳐가셨잖아요. 먹을 것 없으시면 형님께 얘기해서 좀 나눠달라 하세요. 제가 넉넉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재료는 저희 친정에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음식 가지고 장난질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제 음식을 욕보이는 건 정말 질색을 하거든요.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제 자존심이에요. 어머니와 형님은 제 자존심을 건드리셨어요. 앞으로 제 요리 드실 일 없을 겁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너 정말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어머님 요리할 줄 모르세요? 아니면 재료가 필요하신 거예요? 에이, 제 음식 훔쳐간 어머니 딸이 있으니 그걸로 퉁치시고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저희 남편이 부르네요. 남편이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아,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건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 잘하고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전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잘하기만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죠.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게 곧 관계를 좋게 만드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그렇게 하면 호구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요. 결혼 초반 시댁과의 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의 정성과 배려는 점점 당연하게 여겨졌고 오히려 저를 낮게 보는 빌미가 되었죠. 신우의 뻔뻔한 행동,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잘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시댁에 딱 해야 할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더 이상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며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온전히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부당한 태도를 이해하고 저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죠. 특히 시어머니가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툭툭 던질 때마다 남편은 단호히 대응하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엄마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엄마가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남편의 이런 태도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젠 시어머니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들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똘끼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려다가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시곤 헛기침을 하며 물러서셨습니다. 신우이 역시 제가 더 이상 그녀의 뻔뻔한 행동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는 멀리서 조용히 선을 지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풀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저를 지지해주는 남편과 함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라는 말을 하셔도 저는 그저 속으로 웃으며 생각합니다. 그러길래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어머니.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저는 제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제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게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순 없지만 결국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제 삶과 관계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